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꾸준히 영상을 계속 제작해서 올리고 라이브도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적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의 채널 상태가 여전히 이상한 행보로 가고 있는데 이는 어찌된 일일까요? 무슨 수작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기우님, APO님, 거실님, 이그니스님, 콩깍지님 등 여러분들이 미솔로 업그레이드 주셔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회원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형편이 안 되어 가입은 못하더라도 항상 저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봐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한 미라가 미국에서 가장 큰 동굴 중 하나인 매머드 동굴에서 광부들이 매우 잘 보존된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라는 어쩐 일인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라와 아주 묘하게 유사한 방식으로 붉은 머리카락을 다듬고 방부 처리했던 미라였습니다. 그렇게 1800년대 후반에 이 수상한 미라를 조사한 이후 그 미라는 갑자기 실종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사라진 걸까요? 그 미라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켄터키주의 매머드 동굴에서 약 200년 전에 발견된 매우 특이한 미라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믿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몇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인들의 능력과 업적, 그리고 그들의 대담한 대항 횡단 항해, 그리고 그들이 다른 고대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제까지 우리들이 배워왔던 역사책의 믿음에 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폰 후프로 알려진 이 미라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에게 알려진 인류의 역사책이 틀릴 수도 있고 고대 문명과 인류의 기원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가 아닌 많이 변경되고 걸러진 형태로 우리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었다는 그러한 증거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이 수상한 미라에 대한 이야기는 앤젤로 조지가 쓴 매머드 동굴 지역의 선사시대 미라라는 책에서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 저자는 미라가 1811년 9월에 동굴에서 발견되었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저자 조지에 따르자면 고대 미라는 1815년에 사슴발굽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미라가 전시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에 얽힌 이야기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정확한 날짜에 대한 기록은 저자마다 다르지만 1811년과 1813년 사이에 광부들이 켄터키 동굴 중 한 곳에서 그들이 해야 할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발굴 작업을 하던 작업자 중 한 명이 어떤 단단한 표면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저 평평한 표면을 가진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당시 작업에 방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돌을 꺼냈는데 거기엔 놀랍게도 미라가 담긴 납골당이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유골들은 미라의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게다가 단순히 평범한 미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거에는 이러한 발견이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무언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816년 오하이오 출신의 나훔 워드라는 사람이 이 동굴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 미라의 흥미를 느끼곤 발굴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수많은 유물과 함께 새끼 사슴 발굽 미라를 구입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나훔 워드는 새끼 사슴 발굽 미라 외에도 다른 미라들도 구입했는데 그중 일부는 무려 2500년이 훌쩍 넘은 미라들로 알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그때 워드가 구입했던 수장품은 희귀품 순회 전시회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미라는 전국을 돌며 전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켄터키주 렉싱턴으로 옮겨졌고 이후에 미국 골동품 협회로 또다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1876년 어느 날
이 수상한 미라는 미국 고고학협회의 창립자인 아이제이아 토머스에 의해 스미소니언 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전시가 되는 가운데 미라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었고 여러 번 운반이 되었기 때문에 미라는 일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미라가 처음 발견된 이후 60년이 넘도록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분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보존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미소니언 연구원들은 미라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해부하여 결과를 보고했죠. 그런데 그 후 어느 시점에 이르자 이제껏 기존 역사에 도전했던 다른 많은 것들처럼 이 미라 또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당시 최초 보고에 따르자면 발견된 미라는 키가 약 6피트, 이를 센트로 바꾸면 키가 무려 약 183cm인 여성으로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키가 매우 큰 여성의 미라는 사슴가죽으로 쌓여 있었고 사슴가죽은 잎과 포도나무 무늬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미라에서 가장 특이한 발견 중 하나는 이 미라가 최근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발견이 되었던 다른 미라들과 마찬가지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라의 머리 뒤쪽 머리카락 길이가 약 2인치인 것을 제외하곤 그녀의 머리카락은 약 8분의 1인치 길이 정도로 고르게 잘린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미라가 묻힌 곳에서 발견된 그녀의 유물들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여성은 수천 년 전의 고대에 당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따로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지적하길 새끼 사슴 발굽 미라에 대한 가장 이상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이 미라가 고대 이집트인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가 되고 방부 처리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던 것이었죠. 연구자들의 보고에 따르자면 그녀의 손과 귀, 그리고 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신체 부위는 비록 말라 있었지만 매우 잘 보존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미라가 갑자기 사라졌을 수 있을까요? 미라가 특정 기관들이 정립한 전통적인 기존의 역사적 교리에 상당한 도전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키가 큰 여성의 미라가 수천 년 전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전 세계의 고대 문화가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기존의 주류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라에 대한 이야기는 대서양을 건너는 항해 기술이 이제껏 우리들이 배워왔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지표들 중 단지 하나였던 걸까요? 그래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무엇을 상상하시던 모든 판단은 오직 여러분들 고유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